네,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화상 연결 통해서 영민 DJ 만나볼 텐데요. 네, 매니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멜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증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니저님. 국내 증시가 오전에 3,100선까지 빠지다가 좀 올라서 좀 여기가 조정 끝인가 싶기도 했는데 3,100선에서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오늘 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이번 조정 일단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연초에 워낙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좀 했잖아요. 네.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랠리는 일단락이 이제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거의 뭐 2% 가까이 지금 하락이 좀 들어오고 그쵸. 있어요. 특히나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특정 종목 쪽으로 지나치게 지금 쏠려 있는 수급들이 분명히 좀 해소가 좀 돼야 된다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워낙 지금 커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이슈가 부각되는 특정 몇몇 대역주들 쪽으로 워낙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배팅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사실상 뭐 거의 투매에 가까운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단기 급등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과정. 사실 이제 3,000포인트 정도 구간에서 지지력 이제 테스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이번 주 후반 특히나 이제 목요일 날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이제 단기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대신에 어쨌든 시장이 또 조정받고 있을 때도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를 좀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지나친 이제 수급 쏠림이 좀 해소가 되면 결국은 이제 시장별로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코스닥 지수가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코스피 동일한 업종 안에서도 사실상 올라간 종목과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의 이제 차별화가 워낙 좀 심하게 좀 전개가 좀 됐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뭐 유틸리티와 관련된 업종,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제법 좀 강하게 상승 반전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든지 뭐 금융주들 그리고 이제 소비와 관련된 이제 유통주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이제 틈새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소부장 관련된 중소형주 종목들이 결국 움직여야 되거든요. 오늘 DB 하이텍이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낙폭과대 단기 급락이 나온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당장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저점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섹터의 종목들을 잘 준비해 두신다면 뭐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코스피 지수는 그야말로 뭐 화끈하게 상승을 하면서 3,200포인트 후반까지도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00포인트를 한번 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코스피 지수 쉬어가는 구간일 때 코스닥 지수 이제 1000포인트 돌파를 미리 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중소형주 종목들을 잘 매집해 두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납폭과대 구간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뭐 금융주, 유통주들에 좀 관심 가져보자. 이 정도로 우리 매니저님 말씀 요약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 영민 DJ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언급해 주셨던 덕산테코피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덕산테코피아 어저께 17,7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이슈가 있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이슈 쪽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장 초반에 한 18,000원 정도 이제 안착 시도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닥 지수가 워낙 지금 또 같이 코스피 지수 동반해서 이제 하락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눌림목 구간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릴 때 저점이 이제 눌림목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OLED 이제 중간체를 생산을 해가지고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이제 증착 공정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헥사클로로디실란 이게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한 65%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과 현대차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븐킹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회사가 바로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뭐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들에 비해서도 뭐 전혀 올라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에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서 네.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단기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11월 24일에 언급해 주셨던 유니테스트입니다. 그때 2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또 네.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3만 원 향해서 아주 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강하게 좀 올랐잖아요. 네. 어저께 삼성전자가 96,000원까지, 96,8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뭐 13만 원 이상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두 종목 다 역시나 이제 이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차익 매도 물량을 못 이기고 조정이 제법 깊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전혀 움직인 게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중장기 이제 추세 파동을 보면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박스권 이제 행보가 좀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25,5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네, 맞아요. 박스권 이제 상단이 돌파가 좀 되고 나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뭐 우상향 패턴이 완만하게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어저께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뭐 3만 원에 조금 못 미쳤고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이제 살짝 눌러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소부장 종목 중에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테크윙도 장 초반에 23,000원 아주 강하게 좀 회복을 좀 해주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었고 YIK라는 종목도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장중에 7%가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쪽 종목들이 먼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공정에서 이제 가장 또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장비가 바로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테크윙이라든지 오늘 리뷰해드리고 있는 유니테스트 그리고 이제 YIK 같은 종목들 뭐 지금 자리도 워낙 좀 괜찮은 자리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서 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 매니저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주전자재료네요. 11월 24일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동반수혜 받으면서 또 순조로운 수익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어저께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K스택이라는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12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알겠습니다. 종목이고요. 네. 29,45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딱 그 자리거든요. 이 네.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31,000원대까지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일 때 한 일주일 정도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까지 이제 눌림목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 도로 이제 회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KC텍은 이제 CMP 장비, 소위 말해서 이제 세정 장비라든지 이런 CMP 장비, 이런 장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올해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장비 회사거든요. 오늘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에로티 베큐um 이런 이제 장비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네.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 동안에 코스닥의 중소형 성장주들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리뷰 종목들도 보시면은 전부 반도체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중에라도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이제 상향 돌파를 할 거고 1000포인트 돌파를 할 때 이제 선봉에 설 수 있는 업종이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으로 이제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선점을 좀 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어김없는 문자 사연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6606님입니다. 매드팩토예요, 매니저님. 11만 3,1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사실은 뭐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인데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연초 코스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에 낙폭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이슈와 맞물리면서 워낙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들어올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심하게 조정을 좀 받았었다. 다만 오늘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매도팩토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딱 10만 원대에 가격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네. 오늘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지지력이 조금 발휘가 좀 된다면 저점은 이제 좀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10만 원 정도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도팩토라는 회사는 이제 벡토서티비라고 하는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개막이 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임상과 관련된 이제 중간 결과도 공개를 할 거고 많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과 파트너링 미팅 통해서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물질 이전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을 분명히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매도팩토 주가가 충분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장의 흐름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도 물량에 이 물량 부담을 못 이기고 다시 10만 원까지 이제 회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은 뭐 가격 반등은 저는 충분히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1만 8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가격 전략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바로 가볼게요. 9076님입니다. 셀리드 4만 1,000원의 비중 20%인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네, 셀리드 뭐 마찬가지로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 앞서 이제 뭐 매도팩토도 제가 기술적인 포인트 먼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 셀리드 역시도 38,000원대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저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기계적인 손절 매도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홀딩을 하시면서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1차적으로는 43,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와 줘야 되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면 뭐 한 48,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역시나 셀리드도 보유 의견 드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자.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 뭐 진단을 해드렸던 셀리드라든지 매드팩토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한다면 아주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네.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유튜브 실시간 사연 오늘 좀 하나 받고 가도록 할게요. 왠지 좀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미경님께서 엔지캠 생명과학 사연을 주셨어요. 매수가는 10만 1,0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손절가 93,000원, 목표가 11만 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매니저님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저희 문자 사연은 언제나 샵 2034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고요. 1,45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은 차량용 이제 배기가스, 배기 계열의 이제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화전공이라든지 뭐 SL이라든지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앞으로 이제 미래차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탑재가 될 수 있는 이제 차량용 부품이라면 분명히 이제 재평가가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동차용 이제 소음기라든지 배기가스 정화 장치 그리고 이제 기타 부품들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 머플러라든지 컨버터 같은 이런 배기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현대기아차가 당연히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이제 인수한 아센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수소차용 이제 핵심 센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라서 이 세종공업이 한때는 수소차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강하게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스택의 핵심 부품, 금속 이제 분리판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아센텍이라는 회사고, 만약에 이제 수소차 한 대당
금속 분리판이 이제 들어간다면 거의 한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아주 고가의 이제 제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향후 이제 현대차가 미래차, 결국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쪽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금 강하게 투자를 좀 하고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 부품 수혜주로도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네. 할게요. 역시 이제 작년 상반기 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났어요.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최고가 한 12,000원 정도까지 작년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눌림목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삼각 수렴이 이제 되고 난 이후에 8,000원대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딱 만들고 추세 전환이 이제 딱 나타난 거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11,000원대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끝나고 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조정받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이제 애플양 네. 수혜주라든지 테슬라양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놓는 게 뭐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세종공업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 1,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9,7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한끼 종목으로 세종공업 편입하셨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9,700원 잡아주셨고요. 매니저님, 이어지는 서브 원샷한끼 종목도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종목 진단을 요청한 종목들도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바이오였죠.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그쵸.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실익 없이 뭐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뭐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한다면 코스닥 지수가요, 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상향 돌파를 할 때 결국 선봉장에 이제 설 수 있는 업종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오, 네. 아무래도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중요하고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없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력하게 홀딩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네. 제약바이오가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오늘 구간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서두가 기른데 두 번째 종목 또- 제가 소개를 네.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35,700원에 큐리언트라는 종목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해보고요. 네. 면역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1월 달에 지금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참가를 했고요.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 Q7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약 후보 물질 중에 이제 고용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 FDA의 임상 1상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고요. 다제내성 이제 결핵 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텔레세백이라고 하는 걸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또 응용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또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4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다가 어제 뭐 33,000원까지 밀려난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 회복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눌림목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가에 뭐 35,700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39,000원까지 일단 직전 고점 정도 근처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39,000원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3,000원 정도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고 제약바이오가 없는 분들은 바닥권 공략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종공업과 큐리언트 총 두 종목 원샷원킬 종목으로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